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박병건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했죠.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박병건 판사의 과거 행적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 과연 판사가 정치 성향을 가져서 되느냐? 그건 뭐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판사의 고등학생 때 또는 대학생 때의 여러 가지 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저는 뭐 사실 그거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심은 강력하게 들지만 대학생 때라고 하면 뭐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10년 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왜 그런 얘기 있었죠? 젊었을 때 진보 안 해본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건 뭐 인격이 좀 성숙되지 않았을 때라고 일단 보이고, 그리고 젊었을 때의 그런 그 생각, 이게 지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기에도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의 것들은 물론 그때의 것도 심각한 겁니다. 영향을 미쳤다면 심각한 거죠. 이런 겁니다. 대학생 때 보면 뭐 페이스북 같은데 그때부터 활동을 열심히 했더군요. 2001년 매원중학교를 마치고 영덕고등학교에 입학해 영통지역, 아마 이게 수원 지역인 모양이죠. 좌경화를 선동하고 2학년 때에는 같은 반 학생들을 레드바이러스에 감염시키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학급의 선동대장으로 선출됐다. 글쎄 뭐 지하당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학급의 선동대장이라는 것도 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깨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이러면 아마 한양대 법대 뭐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증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이거는 대학생 때 얘기고, 또 대학생 때도 2004년 2월 17일에 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뭐 대학생 때 흔히 이런 것들 뭐 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한양대 법대생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으며 월 1만 원의 당비를 내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자, 여기까지는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아니면 대학생 때의 글이죠. 그리고 이 글이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법시험에 붙고 나서 그 다음에 판사로 임용된 뒤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또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와 판결을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건 그 판사 내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정말 골수 민주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판결에서는 정말 나는 아주 객관적인 것을 유지하겠다. 국민의힘 성향도 마찬가지고, 판사라고 뭐 정치적 성향을 갖지 말라는 그걸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뭐 일종의 사상검증이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뭐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사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는 확실하게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판사 임용 뒤에, 왜냐하면 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분이 있는 거죠. 특히 판사는 잘 아시다시피 남들이 그런 정치적 편향성,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꾸짖고 벌을 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그런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 한다면 그건 뭐 그냥 단순히 비난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심판자가 법을 어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제 채널A 보도를 보니까 판사로 임용된 뒤에도 명백한 정치적 성향을 띤 글들을 올렸더군요. 이 무슨 자만감입니까? 그리고 법원은 뭐 했습니까? 자, 2022년 3월 9일 대선입니다. 대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패배한 뒤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더군요.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글쎄 이게 원래 3월 9일인데 이틀 정도 소주, 그럼 3월 7일에 이미 알았다는 뜻인가 뭐 싶기도 하고,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아,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패배를 한 뒤로부터 이틀 동안 소주 먹고 울분 터뜨리고 사흘째부터는 이제 정신 차리자,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뀌니까 더 두드려야 더 빨리 변할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명백한 이재명 후보 지지자죠. 이거는 판사 때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현재 팔로워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박병곤 판사 팔로우를 하고 있답니다. 팔로우가 뭐 뒤따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 계정을 연결해 놓고 있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2021년 4월 7일 박영선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을 했을 때, 이때는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한 30장 정도 올렸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린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지지자,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그 후예들, 이재명 대선 후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까지도 지지하는 철저한 민주당 지지자로 보인다. 그 활동을 판사로 임용된 후에도 했다. 제가 아까 고교생 또는 대학생 때 거는 뭐 우리가 명확하게 문제 삼을 단서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로부터 오랫동안 지났으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작년 거 뭐 이런 것들은 판사로 임용된 뒤니까, 판사로 임용된 뒤면 공무원으로서의 행동 아닙니까? 충분히 이거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법관들은 법관 윤리강령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관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뭐 당연히 선언이 돼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리강령을 떠나서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때 본인 스스로 느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에, 이런 거에 남을 심판하는 사람 아닙니까? 본인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뭐 이런 데서 밝힌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법관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하는 것이 제한되고, 사회 정치적 쟁점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대법원의 뭐 무슨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뭐 무슨 법관 윤리강령 이런 걸 떠나서요, 제가 기자를 하면 저도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쓸 때만큼은 적어도 제대로 취재를 하고 이 취재가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도록 기사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물론 그대로 했는데도 남들이 보기에 아, 쟤는 어디 편향이야 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의 몸가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는 스스로의 몸가짐, 박병곤 판사는 스스로의 몸가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거는 본인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민주당에 대한 일관되게 수십 년 동안 지지를 해온 사람이라면 판사를 그만두든가, 그러니까 공무원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적어도 자기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사건이라면 뭐 기피 신청을 하든가 이래야 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결코 엄격한 잣대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박병곤 판사가 고등학교 대학생 때 어쩌고 했다는 것이 지금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의심은 가지만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적어도 현직 판사가 된 이후에 보였던 정치적 중립성 파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양심의 그 가책을 느껴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거는 뭐 어차피 선고했으니까 뭐 이걸 반성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 판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선 결정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은 판사로서의 그 모든 사안에 대한 중립적, 꼭 정치적 중립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적반하장, 후안무치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런 거에도 박병건 판사는 거의 다 동의하는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세상의 잣대가 민주당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려면 판사를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 소신, 그 소신 존중합니다. 그러면 그 소신을 판결에까지 반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판사를 그만둬야 된다. 아니면 그 소신을 버리고 중립의 우치로 와야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자, 고교생, 대학생 때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지금 판사 임용 뒤의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문제다. 본인도 이 문제는 자각을 해야 된다. 자각만 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진석 의원의 1심 판결, 이게 2심에 가서 뒤집어질 수 있느냐?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가 또래급들의, 이 박병건 판사의 또래급들 판사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뒤집히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합니다. 왜? 원래 이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건데 정식 재판에 회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징역 6개월을 다시 벌금으로 간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소속된, 박병건 판사 여부를 떠나서 자기가 소속된 조직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심이 한번 저질러 놓은 오류는 2심이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글쎄요, 2심에도 여러 소신을 가진 판사들이 있을 테니까, 정말 법률적 양심을 가진 판사가 있다면 조직에 다소 누가 될지 몰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2심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이게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2심 판사가 누구로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1심 끝나고 나서, 자, 이제 항소했으니까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배당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말까지는 대법원장이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대법원장이 왔을 때, 근데 어찌됐든 간에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을 바로잡는 것, 대단히 중요한, 저는 사법개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판사가 본인의 소신, 정치적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서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러면 판사를 그만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소신은 소신이고 판결은 중립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저는 한번 계속해서 판사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쉽지는 않죠, 그게. 그렇게 보고, 그렇지 않고 소신은 완전히 버리고 나는 정말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한다고 본인이 다짐을 해가면서 판사를 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머릿속까지 저희가 다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그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박병건 판사의 경우에 임용 후에 했던 이런 정치적 행동들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조치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